2024년 7월 23일 대견 칼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는 재판을 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재판은 4건입니다. 4건인데 대장동 개발 사건, 두 번째는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세 번째는 백현동 용도 변경 사건, 네 번째는 성남 FC 후원금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은 허위사실 공표 사건, 그리고 세 번째 재판은 위정교사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4가지 재판을 매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장동 재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대장동 재판은 2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배임죄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배임죄는 대장동 전체 수익 9,606억 원 중 성남도시개발공사 적정이익 6,725억 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확정이익 1,830억 원만 배당받게 해 공사에 4,895억 원의 손해를 가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장동 사건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진실을 규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보면 경기도 국정감사에 그때 나온 이야기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2005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5년도에 LH가 성남 대장지구의 공영개발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그 후에 2009년도에 LH 출범식에서 MB가 이명박 대통령이 민간 회사와 경쟁이 필요 없다는 발언을 했고, LH 이지송 사장이 민간 경쟁 부분 폐지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영수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공영개발 포기를 종용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010년도에 LH가 공영개발 사업을 철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다 하게 됐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0년도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에 당선이 됩니다. 당선되고 나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대장동 개발을 공영개발로 선언을 하게 됩니다. 선언을 하고 그 돈 자금 마련을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 계획이 있었습니다. 지방채 발행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는 성남시 의회의 재가가 있어야 됩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한나라당이 주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이 부결이 됩니다. 부결이 돼서 대장동 사업은 중단이 되고 맙니다. 중단이 되고 말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그 다음 선거에서 다시 재선이 성공이 돼가지고 그때 비로소 민간 공동개발을 하게 됩니다. 민간 공동개발을 2015년도에 하게 되는데요. 사업이 순조롭게 되어가지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확정 이익을 4,383억 원을 확보했고 초과이익까지 합해가지고 5,503억 원을 회수 조치를 했습니다. 했고 민간이 4,000여 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가 50% 이상 수익을 환수를 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업으로 기록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검찰은 얼토당토하는 계산식으로 4,895억 원의 배임을 했다고 기소를 했습니다. 기소 내용이 아까 봤죠. 이렇게 4,895억 원을 배임을 했다고 기소를 했습니다. 왜 배임을 했느냐? 이재명이 아무리 수사를 해도 수백 군데 수사를 하고 사돈 8촌까지 다 틀었는데도 이재명이 단돈 1원도 받은 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려지책으로 4,895억 원을 배임을 했다는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제목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사유로 해서 기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50% 이상의 수익을 성남시가 회수했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무죄가 선고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판사가 진짜 악마 판사가 아니라면은, 정상적인 판사라면은 무죄가 선고되기를 되는 게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재판은 위례 신도시 개발입니다. 요거는 부패방지법 위반입니다. 부패방지법.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대장동 일당이 위례 신도시 아파트 분양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이재명 지사는 알지 못했고, 위례 주택 건설 사업 시행자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으므로 그들에게 사업 관련 정보를 유출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은 없고 돈 한 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얼토당토 않은 조작 수사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례 신도시 개발도 무죄가 확실합니다. 판사가 악마 판사가 아니라면 무죄가 확실합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도. 그리고 성남 FC 광고비, 이것도 제3자 뇌물과 범죄 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지만은, 이것도 성남FC 후원금, 이거 보겠습니다.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 네이버 등에게 후원금 113억 5천만 원의 뇌물을 주게 했다고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얼토당토 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 대한민국에 스포츠 구단이 있는 모든 지자체에서 다 광고비로 이렇게 편리를 제공하고 광고비를 다 받습니다. 다 받았기 때문에 이재명이 처벌받으면 대한민국의 모든 지자체장들이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무런 혐의가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 경찰에서 무혐의로 난 걸 가지고 검찰에서 보복 기소를 한 겁니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런 이재명한테는 죄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무죄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백현동 용도 사건도 있죠. 백현동 용도 사건, 여기 보면은 이재명이 23년 8월 15일 날 그 페이스북에 나온 글입니다. 자, 검찰이 백현동을 거론하면서 이를 또다시 소환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한 푼 사익을 취한 것이 없고 한 점 부끄럼도 없으니 지금까지 그랬던 소환에 당당히 맞서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용도 변경은 내용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와 국토부의 요구에 의한 것이고 국가가 그 혜택을 누렸으며 성남시는 용도 변경 이익의 상당 부분인 1천억대를 환수했는데 검찰은 민간업자에게 특기를 주었다고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허가관청이 토지 소유자의 주택개발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게 배임죄라는 회개한 주장을 합니다. 조건 없이 개발 허가를 내준 단체장과 장관들은 모두 배임죄입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이것도 무리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입니다. 이것도 무죄가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네 건이 여기에 전부 다 무죄가 확실하고, 다음에 허위사실 공표를 보겠습니다. 허위사실 공표. 자, 이것도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재명은 2021년 12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 1처장에 대한 질문에 시장 재직 시절에 몰랐다, 서로 안면도 없다고 답변했다. 가장 문제가 된 것은 SBS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인터뷰였다. 인터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문기 재정 시절을 몰랐고 나중에 알았다고 말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국진당 그 세력들이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했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기소입니다. 이런 거는 기소에 해당되지 않는 아주
악질적인 기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게 돼 있죠. 또 백현동하고 관련된 건데요. 조금 전에 이재명은 백현동 용도 변경 논란에 대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여기 중요합니다.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래서 백현동 용도 변경도 무죄이고 요걸 해명하는 과정에서 국토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 하는 요걸 또 걸어가지고 기소를 했습니다. 보복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얼토당토하지 않은 기소입니다. 말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전부 다 기소하면은 그러면은 오세훈이는 생태탕 관련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까? 그것도 전부 다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오세훈은. 그런데 유독 이재명한테만은 악질적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것도 정상적인 판사라면은 반드시 무죄가 될 것입니다. 이거는 재판할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재판은 위정교사 사건입니다. 위정교사 사건입니다. 이 위정교사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최 전 PD가 여기에 KBS 추적 60분의 최 PD입니다.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이재명 대표가 함께 관여한 것으로 사건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으로 벌금 15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이후에 2018년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뒤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검사 사칭을 하지 않았고 누명을 썼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습니다. 이것도 사실상은 기소할 내용이 아니죠. 이런 말을 했다고 20년 전에 이야기를 옛날에 누명서가 그랬다고 그런 말을 했다고 그걸 갖다가 무자비하게 또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받아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그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실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로 또 이번에 기소 또 됐습니다. 또 기소된 게 이게 바로 위정교사 재판입니다. 이거는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김진성 씨하고 이재명 대표와의 통화 기록이, 통화 파일이 지금 법원에 제출됐습니다. 돼가지고 지금 유튜브에다 나오는데 거기 통화 내용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재명 시장이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한테 위정을 해달라 하는 말이 없습니다. 없고 사실 있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거짓 없이 그렇게 진술해달라는 그러한 내용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거는 100% 무죄입니다. 100% 무죄이고 이걸 기소하는 검찰은 정말로 야비하게 김진성 씨의 다른 건을 가지고 압수수색해서 휴대폰을 압수수색해서 그 휴대폰을 내용을 들춰보다가 이재명하고 통화했는 내용이 있었어요. 있었는 거 그걸 가지고 의잡아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기소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무죄가 확정적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이게 있습니다. 네 번째로 이거는 옛날에 2018년, 2019년도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금 재판을 받아가지고 끝난 상황입니다. 피고인 안부수라는 사람이 북한에 송금을 해가지고 지금 징역 3년 6개월 1심을 받았어요. 받고 김성태도 재판을 받아가지고 아마 선고가 됐을 겁니다. 얼마 전에 선고됐는데 요 내용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화영
당시 경기부지사하고 엮어가지고 또 이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한테 또 보고했다 하는 걸로 엮어가지고 조작 수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쌍방울 이게 그 대북 송금했는 게 이재명에게 대납을 한 게 아니고 사실상은 뉴스타파를 보면은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자사의 주가를 띄우기 위해 북한 측 인사와 사전 모의했고 이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도 북한 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 등이 담긴 국정원 비밀 문건을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국정 비밀 문건에 쌍방울 그룹 김성태 회장이 주가를 조작을 하기 위해서 북한하고 내통을 했다 하는 내용이 국정원 문건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재명하고 이화영한테 덮어 씌우려는 게 아마 불발이 될 겁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쟁점은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 측에 건넨 800만 달러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임원들의 진술을 근거로 800만 달러 중 400~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정원 문건에는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고 쌍방울 측이 대북 사업을 고리로 북한 측과 사전에 공모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들이 나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찰놈들이 이재명과 이화영에게 덮어 씌우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기소를 해서 이화영에게 1심 선고가 나왔는데 9년 6개월이라는 한 어마어마한 선고를 냈습니다. 내고 그 선고를 한 그 재판부가 지금 이재명에게 대북 송금 대납 사건을 재판을 또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한테는 아주 불리한 상황입니다. 아주 불리한데 아마 재판부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바뀌지 않으면은 이거는 공정한 그게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정면 돌파하고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 3척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대표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리는 점을 지적하며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죠. 아까 여기 안부수가 지금 피고인 해갖고 징역 3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이 건입니다. 이 건인데 안부수가 그렇게 했는데 이재명과 이화영에게 지금 덮어 씌우는 겁니다. 안부수 평화교류협회장의 진술 번복과 매수 의혹 등을 제기했다. 그러니까 안부수가 처음에는 자기가 했다 그랬다가 검찰과 내통해가지고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하고 김성태도 번복을 했고 해가지고 김성태는 과거 조폭 두목으로서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입니다. 회장인데 아까 북한하고 내통해가지고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검찰에 넘어가가지고 허위 진술을 지금 했는 게 지금 나옵니다. 이거는 반드시 특별검사를 해가지고 이걸 시정을 해야 됩니다. 자, 또한 국정원 기밀 보고서와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진술을 근거로 내세우며 국정원 기밀 보고서가 맞겠나, 조폭 출신 사업가의 말이 맞겠나 이렇게 강력하게 반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이 재판이 제일 위험합니다. 이재명으로 봐서. 왜 위험하냐? 이화영을 선고한 그 판사가 노죠.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했던 재판부가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재판도 맡게 됐습니다. 제3자 뇌물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놈이 누구냐 하면 부장판사 신진우입니다. 이놈이 지금 맡고 있어요. 그런데 이놈이 판결을 하면은 이재명한테 반드시 유죄를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놈이 반드시 어떻게 했든지 간에 요놈을 바꿔야 됩니다. 같은 사건을 바꿔가지고 지가 앞에 유죄 선고한 걸 갖다가 무죄로 하기는 어렵거든요. 자기가 했는 게. 그래서 판사를 기피 신청을 하고 이렇게 해갖고 여론을 관심을 갖게 해야 됩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장하며 다른 재판부로 배당을 요구할 수가 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의 편당성이나 공정성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여론의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다. 상급 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시 다룰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 방안을 해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무죄가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재명 재판에 대한 걸 다 마치겠습니다.